자, 292쪽 우리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구조 지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주택을 기준으로 잡으시 바랍니다. 기준이면서 골격을 잡는데, 자, 첫째 일단은 모든 보유세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흐름 잡으시고요. 여기까지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똑같아요, 여러분. 과세산. 자, 근데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부세 세액이 나면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를 빼야 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건데, 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을 그대로 고지서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 더 뭘 따진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마지막에 따진 게 뭐예요, 여러분? 세부담 상하냐? 모든 보유세 공통이죠. 우리 재산세 할 때도 세부담 상한선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 그죠? 그 고지서 보내기 전에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몇 프로를 초과하지 말아라? 150%를 초과하지 말아라. 다만 주택일 때는 요것이 105, 110, 130 세 가지로 구분돼서 상한선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죠. 똑같이 종부세에서도 마지막에는 상한선 따진다는. 이게 기본 구조, 여러분. 요 구조가 여러분 종부세 세액 계산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 딱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어야 되죠. 이 중에서도 가장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한 것이 바로 과표죠. 과세표는 간단한 계산 문제라도 출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똑같거든요. 재산세와 역시 네모 곱하기 뭐다? 네모다라는 기본적 구조는 똑같다. 재산세와. 다만 재산세는 요 앞에 네모가 뭐였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었지만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국세니까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못 나오고 그 대신 그냥 곧바로 뭐가 나오는가? 공시된 가의 합계액이 나오는 거죠. 합계액이. 여기다 뭘 빼라? 과세 기준 금액을 빼라. 왜? 우리 아까 과세 기준 금액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한다고 그랬죠. 결국 요 공시된 가격에서 과세 기준을 뺀 금액은 결국은 과세 기준 금액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 초과액을 다 과세하냐? 아니, 한 번 더 뭘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그래서 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결국 그 과표를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법률 개정상이 아니라 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거죠. 근데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토거는 70, 주택은 60. 그래서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과표를 뭐 하는 역할이었죠? 낮추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종부세는 올해부터 과세 강화로 간다 그랬어. 과세 강화로 가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2019년 올해는 2019년에는 몇 프로고 85%지만 이거로 픽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몇 프로씩 5%씩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증가됩니다. 그랬죠. 5%씩 포인트가 증가된다. 그럼 내년에 몇 프로가 되는 거고 90%, 내후년에는 95%, 몇 프로가 될 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죠. 그러니까 매년 얘는 5%씩 상승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세율이 아무런 개정이 없어도, 세율의 변화가 없어도 공정시장값이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하니까 5%씩 증가하니까 과표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얘가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고 과표가 올라가죠. 과표가 올라가니까 산출세액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거죠, 매년.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지금 과세 완화야, 강화야? 강화.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많이. 그래서 요걸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2019년, 2020, 2021, 2022년이 되면은 100%가 되죠. 그럼 어떤 분 또 질문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100%로. 뭘 어떻게 가냐고. 2023년, 24, 25 몇 프로가 된다고 그냥 100%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좀 잡으셔야 되죠.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얼마를 예를 들었죠? 10억. 주택 공시가격 10억으로 예를 들었죠.
그러면 이미 10억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 상태인데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이 주택이 6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 때리겠다.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금액은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금액이 얼마냐? 과표가 얼마냐? 물어보면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6억을 빼라고. 그래서 얼마? 4억으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꾸 4억으로 대답하는 딴학원에서 아주 속 뒤집는 분이 계셔가지고 환장을 했는데. 자,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분 눈치도 없어. 아, 정말 맨 앞에 앉아갖고 사람 속 뒤집어놓는데 환장을 해, 하여튼. 그래도 고마운 건 대답은 열심히 해줘요. 근데 계속 틀려. 아, 진짜 돌아버립니다. 어쩔 적에는 대답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 그래서 과표 얼마요? 4억. 아니 10억 빼기 6에다 85% 얼마? 4억. 한 5번인가 계속 연속 4억 계속 해야 돼. 쉬는 시간에 끌고 갔어. 내가 화장실 가갖고. 몇 프로 곱하라고? 85%. 요거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지금 우습죠? 근데 고사장 가서 놓친다고 출전에 살짝 이걸 빼버린다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얼마야 과표는? 3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억. 자, 그러면 지금 공시 가격이 얼마인데? 10억인데 결국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10억 전체가 아니다.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다 85% 곱한 얼마? 3억 4천만 원만 종부세 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림 봤었죠, 여러분? 난 정말 그 그림 그리고 3시간 반을 울었어. 내가 재산세와 종부세 관계를 이렇게 그림 하나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니 신이시여.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 여러분? 3억 4천만 원이다는 얘기죠. 똑같아. 다만 이제 이게 종합합산 과세 터지면 여기 얼마로 바뀌고 5억이고 별도 합산 과세 터지면 여기 얼마? 80억으로 바뀔 뿐이지 나머지 기본 구조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과세 표준 구조 잡으셨죠? 예. 꼭 잡으셔야 되죠. 자, 이제 과표가 나왔어. 이제 여기다 뭘 곱하는가? 세율. 이때 특징. 종부세는 무슨 세니까? 대인세니까 무조건 소유자별 합산과세에서 무슨 세를 정의한다, 여러분? 누진세. 예외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 번째 특징. 종부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다? 누진세율밖에 없다. 그렇죠. 누진세율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여기서 주택일 때 세율이 개정이 됐죠, 여러분? 예, 완화, 강화. 강화 쪽으로 바뀌었죠. 강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율 어디 보시냐면은 280쪽 보시기 바랍니다. 280쪽. 280쪽 보셨어요? 자,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뭐에 따라서 주택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뭐에 따라서 주택의 수. 그래서 몇 주택? 1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몇 주택? 2주택이래. 그럼 2주택일 때는 반드시 하나를 더 확인해야 돼.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일 때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로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 주택일 때는 2주택일 때는 반드시 뭐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재지 확인하셔야 돼요. 소재지 확인해서 조정 대상적일 때, 아닐 때와 일때와 아닐 때,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때에 1주택자이거나 1주택은 소재지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1주택이나 3주택 이상 소재지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소재지는 오로지 몇 주택일 때만 물어? 2주택일 때만 묻는 거야. 그래서 1주택이거나 2주택인데 조정 대상적이 아니대. 그럼 이때는 1주택과 똑같이 동일한 세를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2주택이라더라도 어디일 때와 조정 대상적일 때 2주택자와 얘는 누구랑 같이 묶어버려? 3주택 이상자와 같이 묶어버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게 특징이야. 어?
예.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1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몇 주택일 때는 2주택일 때는 최저 몇 프로? 0.5%또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2.7%까지 몇 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줘야 하는 거죠. 무조건 종부세는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러나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이면 2주택이면 누가 똑같이 3주택 이상자 똑같은 세를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0.6%도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3.2%까지 몇 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할 거는 뭐야? 2주택자가 중요한가? 1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자는 그냥 뭐 물어볼 거 없이 그냥 0.5%도 2.7이냐 0.6%도 3.2%냐지만 뭐일 때 2주택일 때가 문제죠. 2주택. 2주택일 때 하나 더 물어야 돼요. 뭐일 때 조정 대상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죠. 그러면 서울에 주택을 2개 갖고 있대. 서울 하나 하남시 하나 갖고 있대.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자죠. 서울은 무조건 다 조정 대상지고 경기도 하남시도 보니까 조정 대상지로. 그러면 강동구에 하나, 하남시 하나. 그러면 뭐야?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율을 어떤 걸 받는가? 0.6%또 3.2%. 서울에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0.5%부터 2.7%. 경기도 하남시에 주택 하나밖에 없다? 역시 0.5% 2.7%. 그죠, 여러분? 요거 좀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는 물론이지만 2주택일 때는 뭐까지 물어본다? 소재지까지 물어봐서 적용하는 세율이 크게 몇 가지를 구분한다 여러분? 2가지를 구분하죠. 여기 올해 개정된 거야. 그리고 요게 그대로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냐? 세부담 상한선에 영향을 미치죠. 세율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세부담 상한선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죠 여러분? 기본이 150%가 기본이죠. 재산세 똑같이 기본이 몇 프로야? 150%야. 그래서 몇 주택이거나 1주택이거나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인 2주택으로서 0.5%부터 2.7%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 원칙 몇 프로? 150% 그대로 갑니다. 얘는 원칙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2주택인데 어디서 2주택이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이니까 색깔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이다 봅시다. 그래서 몇 프로 세율 적용받았어? 0.6%또 3.2% 세율 적용받았죠? 그럼 요때 이렇게 0.6%또 3.2% 세율을 적용받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자? 2주택자는 일단 세부담 상한선이 올라가. 몇 프로로? 200%로 커지는 거죠. 그만큼 종부세가 작아지는가 많아지는가?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2배까지를 더 올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 2배. 근데 얘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 돼갖고 0.6%부터 3.2% 세율을 적용받다. 그럼 얘들은 몇 프로까지 가는가? 300%죠. 300%. 3주택 이상자는 300%죠. 조정 대상자는 2주택자는 몇 프로죠? 200%죠. 나머지 1주택이나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은 1주택과 똑같이 몇 프로? 150. 그래서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어떻게 정리해? 150, 200, 300인데 이렇게 봅시다. 3주택 이상자는 300.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나머지 1주택자는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은 150. 이렇게 배우는 것도 요령일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배우죠. 그냥. 기본이 150%가 돼. 150%가 돼. 조정 대상률의 2주택자 200%. 2주택이니까 200%. 3주택 이상자니까 300%. 이렇게 하면 예외를 잡아놓고 아닌 건 원칙 돌린 것도 요령이죠. 뭐. 공부도 좀 요령이 필요하긴 필요하죠. 사실은. 어떤 친구가 갖고 교수님 저는 20년 내 인생 20년 동안에 공부란 걸 전혀 안 해본 사람이다 하더라고요.
엄청 살았다 인생도. 야 씨. 20년 산 인생 중에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대 자기는.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가 너무 좋대 자기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는 2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의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대. 근데 어머니가 이 중개업을 하는데 어머니 사무실 몇 번 내려갔다가 여기 눈을 떴대. 돈을 버는 맛을 봤대. 그래서 어머니가 계약서 쓰는 거 이렇게 옆에 도와줬고, 예, 얼마 줬나 봐. 몇 번은. 예, 그래갖고 그 친구가 아주 이 맛에 들려갖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서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그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 앉아맞아. 그래서 이뻐요. 그래도 지금 하겠다고. 여자한테 이별 통보 받아서 문제지 지금. 이거 또 달래줘야 됩니다. 또 이거 어떻게 달래줘야 되나? 자, 세율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종합합산과세 토지도 세율이 인상됐죠.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올해 개정이 돼갖고 최저 몇 프로부터 1%부터 2% 그리고 몇 프로 3%까지 3단계 초과 누진. 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세율 자체가 인상됐어요. 역시 종합도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토지니까 세부담을 어떻게 한가? 올려버린 거죠. 주택도 다주택자 잡겠다는 의도로 올려버린 거고 종합.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뭐는 별도는 비사업용, 얘는 사업용 토지죠. 별도는 뭐? 사업용, 즉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분리가피해 갖고 있는 얘는 투기 목적이 아니야. 사업 목적상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변함없이 그냥 0.5%부터 몇 프로? 0.7%까지 가는 거죠. 0.7%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주택은 최고 몇 프로? 2.7이나 몇 프로까지가? 3.2. 종합합산과세 토지 몇 프로까지가? 3%까지 가죠. 근데 별도는 제일 높아도 몇 프로야? 0.7%밖에 안 가죠. 1%도 못 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별도는 지금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가능하면 안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야. 가능하면 별도는. 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어? 그러면 산출세액이 났죠. 그럼 산출세액이 나면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무조건 못 빼라고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들이죠.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올해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렵게 나올 건 없고요. 자, 여기서 종부세, 산출세 빼야 되는 이중과세액은 자, 무슨 금액? 여기 제일 위에 뭐가 나왔어? 과세표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대한 뭐를 빼내는 거야? 그러면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재산세. 이게 지금 현재 법령 체계가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기획재정부의 계산 방식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안 맞다 해갖고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이중과세 뭘 빼는 거야, 여러분? 재산세. 근데 어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는 금액, 즉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다 뭘 빼내는 거다고 여러분?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우리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 나왔고? 10억. 과세표준금액 얼마 나왔고? 3억 4천만 원. 그러면 이 재산세를 빼는 금액은 10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야? 3억 4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야? 3억 4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야? 3억 4천만 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금액은 3억 4천만 원 과세를 하고 있죠. 자, 요거를 출제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냐? 주택의 공시된 가의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고. 공시된 가의 합계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야? 10억.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것이 아니라 3억 4천만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금액은 10억 원이 아니라 얼마니까? 3억 4천만이니까 요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다고. 오케이?
예, 그게 바로 여러분 다시 우리 잠깐 어디 와 있느냐? 다시 여기로 갑시다. 박스 몇 페이지였어? 292쪽 여기로 오세요. 292쪽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중과세 보면 똑같잖아. 다 구조가 주종별 똑같죠?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뭘 빼는 거다? 재산세를 빼는 거다. 이 구조는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보유세 뭘 따진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 따지랬죠. 세부담 상한선.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종별 구분 없이 몇 프로였다가 150%였다가 150%였다가 올해부터는 주택일 때에 요 세부담 상한선이 무거워졌죠. 그래서 조정 대상자는 2주택지는 몇 프로고 200%. 그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 300% 상향 조정된 거죠. 요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다 몇 프로인가 여러분? 150%죠. 책을 봐.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토지나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다 세부담 상한선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150%. 기본이 몇 프로다, 여러분? 150%죠. 기본이 150%.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경내 2주택자라서 0.6%부터 3.2% 세율 적용 대상일 때는 200%고 3주택 이상자일 때 3주택 이상에서 0.6%부터 3.2% 적용 대상은 몇 프로다고요? 300%다라는 거죠. 300%. 잡으셨어요? 요 골격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종부세에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이 이제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되는데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 중을 납부할 세액을 그대로 고지서 보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번 더 뭘 따진다? 세부담 상한선. 자, 요 세부담 상한선 다시 한번 요 올해 부과되는 세액을 작년에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는 거죠. 당해년도 세액을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뭘 비교하라? 작년에 부과된 직전 연도 세액과 비교하라. 그래서 직전 연도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겠죠. 단 주의사항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따질 때는 종부세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부세 부과하는 부분에서 뭐가 부과되어 있으니까 재산세가 부과됐으니까 뭐까지? 재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상한선을 따져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미 뭐가 부과되는 상태니까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재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상한선을 따져야 된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29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거 보셔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박스에서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뭐가 나왔냐? 1세대 1주택자만 확인하면 되죠, 이제. 누구?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자, 1세대 1주택자는 특례가 두 가지죠. 첫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6억 원에다가 얼마? 3억 원을 기본 공제 금액 얼마? 9억 원을 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1세대 1주택자의 특징은 첫째, 과세 표준 특례에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6억을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얼마다고요? 9억 원을 빼는 거죠.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자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주택자는 얼마를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2주택 이상자는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하지만 누구는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초과해야 9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만약에 10억짜리가 나와 있죠. 공시가격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면 1세대 1주택자이면은 과세표는 종부세 과표는 얼마가 되는가? 8,5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8,500. 왜?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9억을 빼라고. 그거 얼마? 1억 원. 여기다 다시 한번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표를 85% 곱하니까 1세대 1주택자는 3억 4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8,500만 원이 종부세 과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종부세가 커져 줄어들어? 줄어든 거죠. 1세대 1주택자는 무겁게 가볍게 가능하면 세부담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1세대 1주택자일 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첫째, 과표에 대한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뭐죠? 세액공제죠. 산출세액에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 여기서 뭐 하라고?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규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종부세에서 뭐는 세액공제는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인정이 되는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이거나 2주택 이상자이거나 종합합산가세토지나 별도합산가세토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를 보시면 뭐라 했어? 세액공제 위에 뭐라 적혔어? 1세대 1주택의 세액공제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인정한다고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 받는가? 다주택자이거나 종합합산가세토지나 별도합산가세토지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갖고 장난쳤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인데 마치 토지분 토지분에 대해서도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장난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액공제는 누구만? 1세대 1주택자 이 중에서 몇 살 이상이신 분? 60세 이상이신 분이죠. 60세 이상. 제가 이걸 강조해서 60세는 무슨 연령이랬어요, 여러분? 노인 연령이라서 은퇴 연령이라서 은퇴 연령이야, 은퇴 연령. 어제 이렇게 다음 포토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과 세계 사람들을 비교해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몇 살 이상이 돼야 늙었다고 생각하느냐,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는 최소 몇 살 이상이 돼야? 60세 이상이 돼야만 이제 나이를 먹었다라고 생각한대.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은 뭐 40대만 돼도 뭐 나이 먹었다 생각하고 점점 이 동남아시아는 더 낮아지는 거고 유럽도 뭐 낮은데.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가 돼야 60세 이상이 돼야 이제 조금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요즘 60세는 젊은 오빠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점심 먹고 좀 운동은 아닌데 그냥 산보 소화를 시키려 이렇게 한강 강변 갔어요. 그랬더니 대낮인데 2시인데 자전거 사이클보다 쫙 갑니다. 그리고 거기 뭐 자전거 이렇게 거기가 또 특별히 그 뚝섬이 아니라 뭐 왕십리역 그쪽인데 자전거 팀이 쫙 있더라고. 근데 보면 다 60세 이상인 거죠. 나 근데 민망해 죽겠더라고. 쫄쫄이 바지 입고 있는 거 진짜. 볼 때마다 민망해갖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쫄쫄이 바지 입고 자전거 타는데 아주 멋지게 타요. 하면서 그냥 요즘 팀들은 힘도 좋아요. 나는 그냥 헥거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몇 살 이상 여러분? 60세 이상. 여기서 60세는 노인 연령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은퇴. 퇴직하고 났어. 퇴직하고 나니까 주택은 하나밖에 없고 하나 갖고 우리 온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은퇴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줄여주는 거죠. 요때 요거를 우리는 연령별 세액공제. 이거는 참 여러분 주의할 거는 요거는 법률 명칭이 아니야. 그래서 교수님마다 출제하는 교수마다 약간 표현 방식이 달라.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령별 세액공제할 때 연령별 말고 다른 말로 나와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거는 법률 명칭이 아니다 보니까 저자마다 요 표현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분도 계세요. 교수님마다. 어쨌거나 6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한 거죠. 앞에 연령별이 다른 말로 바뀌었다 해서 여러분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또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을 보였다.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러면 이때는 뭐에 따라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씩. 올해 개정이 됐죠. 자, 그러면 이때에 자, 세액공제 보세요. 구조.
세액공제 위에 나온 게 뭐죠? 종부세에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제 금액은 역시 종부세 세액에서 종부세 세액 산출세액에서 뭘 빼고 이중과세를 빼고 뺀 금액에 대해서 뭘 곱하는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조가 똑같아. 위아래가. 즉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똑같아. 계산 구조가. 그러면 이때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뭐만 확인하면 되는가? 공제율만 보면 되는가? 공제율. 이해하셨어요? 나머지 구조는 똑같잖아. 다만 위아래에 따라서 연령별 세액공제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뭐가 달라질 뿐이다. 공제율이 달라질 뿐이지 나머지 계산 구조는 어떻다고? 똑같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공제 한번 확인할까요? 자, 연령별 공제율. 자, 60세 이상은 몇 프로, 여러분? 10%.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구간 갖고는 장난은 안 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구간과 관계없이 여러분 일단 급한 대로 몇 프로? 10%, 몇 프로? 20%, 몇 프로? 30% 이렇게 숫자를 일단 먼저 잡는 것도 요령이죠. 그래서 몇 살 이상부터 출발해서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유기간별 공제율도 잠깐 볼까요? 보유기간별 공제율도. 네. 자,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돼서 여러분? 5년 이상. 그럼 여기 몇 프로? 20%, 40%.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게 바로 50%짜리가 신설됐죠. 지금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어때? 아이씨. 요게 바로 올해 2019년도에 신설된 거죠. 그럼 작년까지 몇 프로 했다는 얘기야? 40%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연령별 세액 공제를 30%,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 몇 프로? 40%, 최대 묶음 몇 프로까지? 70%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하나가 더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5년 이상, 10년 이상, 그리고 몇 년? 15년. 그럼 여러분이 그냥 20, 40, 50 해놓고 여기 10, 20, 30 해놓고 여기 60, 65, 70,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요령일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수 무식하게 외우면 단수 무식하게 까먹는 거고 요걸 외우실 때도 좀 자기 나름대로 요령을 가지고 구간별로 좀 적용 잡아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무리할게요. 연령별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서 60세는 10%, 65세 이상은 20%, 70세는 30%. 저는 이렇게 배우느니 차라리 10%, 20%, 30%인데 60세, 65세, 70세 몇 년 주기? 5년. 여기 보유기간도 몇 년? 5년 이상, 20, 40, 50에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끊어버린 거죠. 뭐. 하여튼 여러분 한번 외우면 오래 가야 되죠. 고사장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 이거. 근데 끌고 가야 돼. 하나 더 끌고 가야 돼. 뭘 더 끌고 가냐? 뭐가 가능하다 그러면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몇 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몇 살 이상이면서 60세 이상이면서 몇 년 이상 벌었으면 5년 이상 벌었으면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 세액공제 두 놈을 다 받을 수 있다. 다 받을 수는 있는데 몇 프로 한도를 한다? 예, 그렇죠. 70%로 한도를 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80%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30%, 50%에서 80% 뭐를 바꿀 수 있다. 근데 80%가 아니라 몇 프로다? 여러분 70%다는 거 꼭 좀 잡아두셔야죠. 왜 70%죠? 작년과 똑같이 70%는 유지해 주는 거죠. 작년과 똑같이. 꼭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급한 대로 여러분 거기 292쪽에는 박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 기본소나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92쪽 부가징수 가겠습니다. 부가징수. 자, 여기 별표 2개짜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종합문제용으로 대비하신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종합문제용으로. 자, 그럼 일단 역시 보유세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과세 기준 나오죠.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어디로 간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종부세는 무조건 뭘 쫓아간다? 재산세 과세기를 쫓아간다.
따라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몇 년이야? 매년 언제? 6월 1일이 과표되죠. 그래서 결론 재산세 과세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어떻다? 항상 같다 그랬죠.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의 과세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어떻다? 항상 같다. 그래서 무슨 말이 들어가도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도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근데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거죠. 원칙 뭐야? 정부 부가과세인데 예외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부 부가과세니까 세무 요 종합부동산세 누가 계산해 주는가? 세무서장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292조 누구는 관할 세무서장은 왜 관할 세무서장이 나왔어? 정부 부가과세니까 종합부동산세 누가 계산해 주라는 얘기야? 누가 계산해 주라는 얘기야?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액을 뭐하여? 결정하여. 아, 종합부동산세 결정권자, 세 결정권자 누구나? 세무서장이구나. 결정해서 해당 연도, 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죠. 이게 바로 종부세 납부 기한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상반월이었어, 하반월이었어? 재산세는 하반월인데 국세인 종부세는 뭐로 간다? 상반월로 간다. 이런 거 날짜 고치는 거 장난치면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12월 상반월, 재산세는 하반월 이런 거 명쾌하게 구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지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밑줄 구분한 즉 과세 대상별로 구분한 그러니까 나는 토지도 갖고 있고 주택도 갖고 있으면 주택 종부세 고지서 따로 토지 종부세 고지서 따로 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밑줄 구분한 이걸 합산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 돼. 구분한 과세 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자 밑줄 며칠 전까지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밑줄 그리고 저거 재산세 동일. 그래서 모든 고지서는 며칠 전까지 보내줘라. 5일 전까지.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고지서를 작성할 때는 과세 물건별로 뭐해서 구분해서 그거를 며칠 전까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보내줘라. 이거는 보통 징수인 재산세나 정부 부가과세인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어떻다? 같다. 그리고 이 세액이 어떻게 나온 거다라는 세액 산출 명세서를 어떻게 해줘라? 그러면 첨부해줘라. 그래서 납세문자가 야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온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뭐를 명세서를 첨부하는 거죠. 그런데 납세문자가 선택하면 이거와 관계시 없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그래서 1번 위 부가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자 뭐로 밑줄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여기서 바로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 이거는 선택적 규정이야 강제적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이라는 이게 선택적 규정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마는 거죠. 자 우리 공부 선택적 규정이야 강제적 규정이야? 응? 여러분이 학원 오기 전까지는 선택적 규정이었죠. 학원 다니기 전까지는. 그러나 일단 학원에 오면 이제 뭐가 되는가? 강제적으로 해야 되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야. 학원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결석하지 말어. 응? 저는 결석생이 예민합니다, 사실. 잡아내려면 내가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6월 달도 이제 6월 달이야. 이제 결석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 오늘도 지금 누가 결석했는지 다음 주 한번 잡아내 볼까 내가? 응? 잡아낼 수 있어 나는. 자, 그래서 제발 주위 사람한테 오늘 안 오신 분 옆에 사람 알 거야. 결석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법 선생이 한 번만 더 결석하면 집에 찾아간다고 그러더라. 얘기 전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부동산의 원칙이 뭐야? 정부 부가과세인데 예외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 가능하다.
그래서 신고 납부할 때도 그러나 신고 납부할 때도 종부세는 언제 내야 돼? 12월 상반월이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해 싶은 건 뭐냐면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 납부기 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정부 부가과세일 때 신고 납부할 때 납부기한이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결론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는 예외 이시 없이 언제 내야 돼? 12월 상반월이죠. 자, 이때 여러분 여기 이 경우 1번의 마지막 문단 봅시다. 이 경우 즉 납세무자 뭐하면 신고 납부한 윗줄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거를 본다. 여기 윗줄 쳐야 돼. 즉 고지서 보낸 거 취소하겠다 그 얘기죠. 안 보낸 걸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납세무자가 뭐하면 신고한 납부세액을 신고한 세액을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세무서장이나 한국은행이나 최신간소에 가서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됐고요. 자, 그 밑에 박스는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 밑에 맨 밑에 재산 보시세 납부기한 비교표 만들어놨죠. 예, 요거 꼭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만들어 드린 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4쪽 넘어갑니다. 결정과 경정은 요건 누가 하는 거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그냥 무시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94쪽은 X 표시해도 상관없어. 자, 그리고 295쪽 우리 납세 의무 편의 제도와 부가세 봅시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편의제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할 납부밖에 없죠. 분할 납부밖에. 그래서 옆에다 적어놓았죠? 뭐는 없다? 물납은 없다 그랬죠. 물납은 없다. 그래서 종부세는 뭐만 인정돼? 분할 납부. 특히 별표 2개 올해 개정됐죠, 여러분? 대폭 개정됐죠, 올해.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자 동그라미 얼마? 250만 원 초과죠. 작년에는 얼마? 재산세 똑같이 500만 원 초과했는데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아까 어떻게 했는데 매년 올라갑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서 분할 납부를 확대해 준 거죠. 분할 납부의 확대야. 그래서 작년까지는 얼마 초과할 때만 분할 납부할 수 있었는데 500만을 초과할 때만 분할 납부할 수 있었는데 올해 2019년부터는 얼마 초과해도 25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밑줄 쳐놨어요. 250만 원 초과.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 꼭 비교 정리해야 돼. 네, 이때는 그 세 개 전부를 일부야 일부를 이걸 출제 최근에 전부로 바꿔놨어. 여러분한테. 나중에 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뭐야? 일부분만. 일부를 납부기한의 경과날로부터 자 재산세는 얼마였지만 2개월 했지만 종부세는 몇 개월이야? 6개월. 꼭 비교 정리해 두셔야죠. 6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이때 그러면 납부기한이 언제니까? 12월 15일인 거죠? 기본이 납부기는 12월 15일이잖아. 근데 나는 뭐 하겠다? 분할 납부하겠다. 그럼 언제 내는가? 다음 연도 6월 15일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납부기한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분납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으로? 2번으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죠. 2번으로. 그래서 12월 15일 날 원래 내는 거지만 얼마 초가면 250만 초가면 2번으로 나눠서 6월 15일 날에 그래서 일부는 언제? 12월 15일에 나머지 짜투리는 언제? 6월 15일 날에 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고지서가 400만 원이 날라왔다. 고지서가 400만 원은 날라왔다 그 얘기죠.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 한 번에 내기 좀 부담스럽다. 야, 나 몇 번으로? 2번으로 나눠서 낼게 그 얘기죠. 그럼 거기 써져 있죠, 여러분? 예, 얼마? 맨 밑에 1번 있네. 납부세액 200만 원 초과 얼마? 500만 원 이하일 때 분납기한에 낼 수 있는 금액은 그 고지세액 중 얼마를 초과하는 금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예, 그러면 여기 고지서 얼마 왔으니까 400. 그럼 기본 얼마 내고? 당초 기한에 250만 원을 내고 요 400 중에서 250만 원 뭐 하는 금액? 차감한 금액 얼마? 150만 원을 나중에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당초 기한에 많이 내야 돼. 나중에 낼 금액이 더 크면 마저 틀려. 무조건 틀려. 절대 나중에 내는 금액이 더 클 수는 없어.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내겠대. 300만 원과 100만 원 나눠서 내겠대. 인정해줘? 해줘. 항상 당초 납부기 아니라 많이 내는 건 상관이 없는가. 근데 이름은 뒤집어지는 거죠. 100만 원, 300만 원. 그럼 이때는 분납이 된가 안 된가? 안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소 납부한 게 됐죠. 최소 얼마를 내야 되는데 250을 냈는데 얼마 냈으니까 100을 냈으니까 150만 원을 적게 납부한 거니까 그 150만 원에 대해서는 뭐가 붙어? 그죠. 이때는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얼마,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인데? 500만을 초과인데. 자, 그러면 고지서를 봤더니 여러분 800만 원이 왔네요. 종합부동산세 얼마 날라왔어요? 800만 원짜리 고지서 받았어. 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 나 두 번으로 나눠서 낼게. 그럼 어떻게 내라고요? 당초 12월 달에 얼마? 50% 얼마? 400만 원 이상을 내줘라 그 얘기죠. 예.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을 언제? 6월 15일 날에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상, 예. 여기는 이하가 되는 거죠. 야, 시장아, 나 조금 부족해서 이때 600을 내고 이때 200을 내겠다.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주는 거죠, 뭐. 근데 시장아, 이때 300을 내고 이때 500을 낼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주는 거죠. 최소 얼마 이상을 내야 되니까 400 이상을 냈어야 되는데 이런 300을 내면 100만 원 과소 납부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죠. 자, 요걸 좀 봐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러분 납세 고지서 수정 고지 3번은 똑같아요, 여러분. 요 고지서를 몇 장으로? 2장으로 수정 고지해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당초 납부기에 납부할 고지서 한 장, 분납에 납부할 고지서 한 장 몇 장으로? 2장으로 끊어줘라 그 얘기죠. 자, 2번 부가세 갑시다. 자,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뭐가 붙는다? 부가세. 그래서 종부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야 돼 이제?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되죠.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뭐니까? 국세니까 이제는 지방교육세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20%를 뭘로 내세요? 농어촌 특별세로 내세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좀 종부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마무리했죠, 뭐. 자, 좀 안 한 거 좀 잠깐 확인할게요.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자, 269쪽으로 보십니다. 269쪽. 조금 세부적인 내용 들어갔겠네요. 자, 주택 봅시다. 주택.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맨 밑에.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냐? 저기 나왔죠?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뭘 과세했던? 재산세 과세했던 그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정의는 뭐? 주택에 대한 뭐는? 정의는 주택에 대한 정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같아 달라? 같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같다. 종부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있던 주택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과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다. 같은 놈이다 그 얘기야. 재산세 과세했던 그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뭐다는 얘기야? 주택이다 그 얘기야.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주택이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거기 맨 밑에 단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라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는 뭐는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고 했죠. 별장 또 그냥 시뻘겋게. 그럼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죠? 제외되죠. 그러나 뭐는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가 제외되는가? 포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첫 번째 뭐는 별장은 제외된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자,
270쪽 2번 주택의 범위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즉 양가로 1, 2, 3, 4, 5등을 말하는 거죠. 얘들은 주택은 주택이라는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대한 주택의 범위에 밑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로 본다. 그럼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결론 제외하라. 그게 바로 뭐죠?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애들이죠.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결국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 중에서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 중에서 별장과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범위는 과세 범위는 주택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지만 주택에 대한 과세 범위는 같아 다르죠. 어디가 더 넓어? 재산세가 종부세보다 더 넓죠. 왜냐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별장과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종부세에서만 빼는 거죠. 종부세만 빼는 거고 재산세는 과세한 거 안 한 거?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넓어? 재산세 과세 범위가 더 넓죠. 이때 시험에 바로 이런 게 나왔던 거죠. 다음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할 때 별장은 잡아내야 되겠죠. 그럼 고급주택은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양가로 1번.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무슨 주택일 때는 임대주택일 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하죠. 270쪽부터 271쪽, 272쪽, 273쪽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바로 요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대표인 것이 바로 무슨 주택이 여러분? 임대주택이죠. 주의사항 모든 임대주택은 아니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만이야. 모든 주택이 아니라 종부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그럼 결론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는가 이거는? 왜 임대주택은 더욱더 많이 때려야 될 텐데 안 때리는가? 이거는 서민들, 임차인이 누가 주로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때려보는 임대인이 누구한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임차인한테 전가가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무슨 주택은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 임대사업자와 거래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이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 임대인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한테 고객이 되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외울 필요 없어.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여러분? 밑줄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이건 뭐죠 여러분? 복지 후생시설이죠. 이거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종업원들의 복지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가? 제외시켜야죠. 자, 양가로 3번. 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축할 소유는 자 밑줄 무슨 주택? 미분양 주택이죠. 미분양.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죠? 내가 안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팔리고 있는 거야. 나는 빨리 팔고 싶어. 근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근데 너 그걸 가지고 왜 주택 많이 갖고 있니? 해가지고 종부세 때리면 얘는 부도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역시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역시 종부세에서도 가정 어린이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하죠. 그래서 이 주택을, 이 아파트를 뭐로 사용하면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5년 이상. 종부세 안 내는 대가로 몇 년 이상 해야 돼? 5년 이상은 애들하고 돌아버려봐. 내 자식 하나 또 돌아버리겠는데. 왼수죠. 아주 자식이 왼수입니다. 근데 남의 집 자식까지 데려다 놓고 그거 가려면 돌아버리는 거죠. 저희 집사람한테 이거 한번 얘기했다가 좀 며칠간 밥을 못 얻어먹었네. 씨. 집에서 노느니 뭐라로 해다. 어린이집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 했다고 그냥 씨 이스키야.
내 새끼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돌아버리겠는데, 내가 남의 집 자식까지 데려다 놓고 돌아버리게 되겠냐? 그래라고. 아씨, 말 한번 잘못했다가 요즘은 밥 못 얻어먹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무섭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문화재. 종부세 과세를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타, 종합부동, 거기 써져 있죠, 밑줄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이죠. 이게 드럽게 많어, 적어? 많아요. 아유, 이게 여러분 어디부터 나와 있냐? 보세요. 274쪽부터 나와 있어. 실무 나가서 이런 거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제외된 주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제외된 주택이 있다. 그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면 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74쪽부터 275쪽, 276쪽까지 여러분이 뭐 할 줄 알면 돼?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예.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자, 이제 285쪽 토지 봅시다. 토지. 자, 285쪽. 자, 토지 나왔죠.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냐 그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냐? 그랬더니 뭐래 여러분 거기 지방세법에 따라서 뭘로 과세했던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토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재산세 과세했던 토지가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인 토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정의는 역시 뭐와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아 같죠. 그러니까 정의는 똑같아요, 여러분. 정의는 똑같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재산세 과세했던 그 토지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다. 같은 놈이다는 얘기야. 재산세 과세했던 토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토지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의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다. 같은 거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다만 범위를 보면 자, 우리 재산세 토지에 과세할 때 몇 가지를 구분해서 세 가지 분리, 별도, 그다음에 종합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과세했죠. 이 중에서 별도와 종합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는 거고 재산세를 했던 분리 과세했던 토지는 종부세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의 범위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아 다르죠. 어디가 더 넓어? 당연히 재산세가 더 넓죠. 왜? 분리도 재산세는 과세를 했지만 종부세는 과세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런 거 더 시험에 나왔던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마무리합시다. 토지란 지방세법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토지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 종합과 별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2번이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뭐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여기 저거 뭐가 없다? 분리 과세 토지 없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했던 분리, 별도, 종합 세 가지로 구분했던 것 중에서 종부세로 오는 건 뭐만이고 별도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만이고 뭐는 없다? 분리 과세 토지는 없다. 그것만 기억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 맨 밑에 285조 종부세 과세 대상인 별도와 종합은 뭐다는 얘기야? 재산세 과세했던 별도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다 그 얘기죠.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다. 같은 놈이다 그 얘기죠. 됐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286부터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우리가 이미 아까 봤어, 안 봤어? 봤었죠? 어디에서? 과세 물건별 박스에서 봤었잖아. 또 볼 필요 있어, 없어? 안 봐도 되겠죠? 또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289쪽 별도 우리 봤어, 안 봤어? 봤죠? 85.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다 이미 어디서 292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마무리 짓고요. 자, 마무리 짓고요. 오늘 나간 프린트 확인해야 되겠죠. 자, 오늘 나간 프린트 빨리 확인합시다. 자, 2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자,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를 부과한다.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죠. 자, 2번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구다? 세무서장이다. 맞는 말이죠? 이때 3번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다.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이 부동산의 소재지다라는 납세지가 부동산의 소재는 어디일 때 얘기고 지방세 얘기일 때고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이냐 법인이냐 단체냐에 따라서 납세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자, 4번 개인은 물론 법이나 단체인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예. 자, 5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다시 뭐야? 토지은 종합합산세가 토지은 뭐? 별도 합산세액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으로 한다. 예. 5번이 제일 중요한 규정이네요. 예. 얘는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규정이죠. 자, 문제 3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제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닌 걸 물어봤죠. 종부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이거는 모든 문제의 공통이야. 제발 여러분 문제 풀 때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문제 풀라고. 주어지지 않은 거 고려하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꼭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꼭 주어지지 않은 걸 고려해가고 자꾸 시비 걸어갖고 아주 피곤해져. 인 거 아닌 거. 지금 아닌 거야. 예,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기여. 여기에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뭐야? 차고용 토지죠. 사업. 그러면 사업용 차고용 토지가 당연히 뭐로 가는가 이러면 별도죠. 별사 쫑비. 그래서 사업용 토지는 어디로 가라? 별도. 그래서 기여. 별도죠. 별도. 별도는 종부세 과세해요 안 해요? 해요. 동그라미. 예, 과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 걸 물어봤어? 아닌 걸 물어봤어? 아닌 걸 물어봤죠. 그래서 기억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돼? 지워야 되겠죠. 그럼 기억 나는 거 지우니까 몇 번이야? 1, 3, 4 지워야 되죠. 1, 3, 4. 그럼 남아있는 건 몇 번이야? 2번과 5번인가요? 2번과 5번만 남았죠. 이렇게 두 개가 남은 걸 우리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효당. 응? 효당 찬스죠. 그럼 둘 중에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차이점만 보면 되죠. 근데 2번과 5번의 차이점은 딱 디귿과 리을은 똑같죠. 둘 다 무차별하잖아. 차이점은 니은만 차이가 발생하죠. 그럼 우리 뭐만 풀어보면 돼? 니은만 풀면 되는 거죠. 니은. 자, 니은을 봅시다.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로서 지분 비율이 어떻대? 동일하대. 아, 그러면 눈치챘죠. 얼마씩 갖고 있는 거구나. 5대 5로 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얼마 돼? 여러분 10억. 그럼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별이야 소유자별이야? 소유자별로 나눠야 되겠죠. 소유자별. 부부별이 아니잖아. 그럼 지금 소유자가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 얼마짜리? 10억짜리를 부부가 얼마씩 5대 5로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부부별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죠. 나눠야죠. 그럼 나눈 지분가격은 얼마씩 되는가? 5씩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각자 지분가가 얼마니까? 5억, 5억이니까 6억 초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결론, 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 2번은 빠져 있으니까 탈락된 거죠. 그 답은 자동으로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죠. 뭐. 그럼 우리 디귿과 리을을 풀지 않아도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렇게 풀어야 되죠. 뭐. 자, 봅시다. 확인합시다. 디귿. 공장용 건축물은 이거는 모든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서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X죠. 니은 X 친 것처럼 디귿도 X죠. 자, 리을 뭐죠?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뭐죠, 여러분? 이거 4% 분리 과세 대상 토지죠. 4% 분리 과세 대상 꼬로 사치성 재산. 그러니까 종부세 재산세 죄송합니다. 재산세 뭘로 과세? 4% 비례세로 과세하죠. 예,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 대상이죠. 이해하셨죠? 예, 자, 4번 갑시다. 다음 페이지 4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설명서 잘못된 것은 별표 3개짜리죠. 가장 기본이죠. 주택.
1번 과세기준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 문제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얼마 초과자? 결론 6억 원 초과자. 당연히 종부세 납부 의무 있어 없어? 있죠. 1번 맞는 말이죠. 2번 과세표준은 뭐는?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 주택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한다. 맞는 말이죠. 맞아 틀려? 틀렸잖아. 틀렸잖아. 과표가 나면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공정시장가로 확인하라 그랬잖아. 지금 이거 빼먹었잖아. 실전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슬쩍 과세표준 물어보면서 뭘 뺀다고? 공정시장가를 빼버린다고.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2번. 틀렸어. 왜 틀렸다고? 공정시장가를 빠졌다고. 공정시장가별. 이해하셨어요? 예. 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6억 원이 아니라 얼마 공제하는가? 9억을 공제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주택 수와는 관계없이 공정시장가표는 몇 프로? 무조건 85%. 그래서 결론 지금 뭐가 빠졌다고? 85% 요게 빠졌다고. 이 빠진 걸 모르니까 그냥 이게 왜 틀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유세에서 뭐가 나면 과표가 나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공정시장가부터 확인하라고. 자, 3번. 1주택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에다가 뭘 곱하는가? 누진세인데 1주택자가 몇 프로? 0.5%부터 2.7% 6단계죠? 예, 맞는 말이죠. 자, 4번.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의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된 세액 밑줄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야? 이중과세기잖아. 이중과세. 요 놈은 어디서? 종부세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이중과세. 요걸 얘기한 거죠? 이중과세. 지금 요거 이렇게 순서대로 물어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되는 거죠. 자, 5번.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이죠.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야? 150%죠, 뭐. 그래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산당의 몇 프로다? 150%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몇 프로야? 200%.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야? 300% 잡으셔야 되겠죠. 자, 5번. 다음은 2019년 주택분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 1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누구별로? 세대별로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비를 85% 곱한 금액을 한다. 맞아서 틀렸어? 응? 1번이 맞아서 틀렸어? 틀렸잖아. 왜 틀렸어? 세대별이 틀렸잖아. 왜 세대별이 나와? 무조건 소유자별이라고 그랬잖아. 소유자별. 소유자별로 뭘로 바꿔서 지금 세대별로 틀렸다고. 세대별이 아니라 무조건 뭐야? 종부세는 예외 이시 없이 무슨 말이야? 소유자별이다고.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맞아 틀려? 나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자다고? 1주택자다고. 그러면 6억 원을 빼는가? 9억 원을 빼는가? 응? 자, 지금 나는 몇 주택자? 1주택자. 근데 어디에 있대? 그 1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대. 그래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받아 못 받아? 받아. 그냥 주택수가 1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묻는다고 안 묻는다고? 안 묻는다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면 어디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6억 원을 빼는가 9억 원을 빼는가? 9억 원을 빼는 거죠. 뭐 9억 원을.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때 종합부동산 세율은 어디? 0.5%부터 몇 프로? 2.7%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는 말인가요? 맞죠. 1주택자는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없죠. 3번 납세 의무자가 밑줄 2주택 이하를 소유했대. 단 가열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어떻게 했대? 제외했대. 이때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똑같이 0.5%부터 2.7%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자는 2주택자. 그 밑에 나왔네요. 4번이.
그죠? 그전에 누가 똑같이 3주택 이상 세율에 똑같이 몇 프로부터 0.6%부터 3.2% 세율 적용하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하죠. 자, 5번. 세부담 상한선은 기본이 몇 프로다? 150%다. 그런데 조정 대상전의 2주택지는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전은 300%. 요거 올해 2019년도 개정된 내용 물어본 거죠. 5번 별표에서 4개짜리죠. 네. 자, 그리고 6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스타일이죠. 종부세. 종합 문제 적으세요. 종합 문제죠. 5번은. 6번은 가장 많이 나온 스타일이죠. 문제가 몇 개니까 하나 정도다 보니까. 그래서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재산세 과세기니까 항상 같다. 맞아? 맞는 말이죠. 2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누가? 세무서장이. 맞아 틀려? 맞죠. 원칙 정부 부가과세 납부기한 12월 상반월이죠. 3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비는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를 한다. 맞는 말이죠? 응? 뭐가 틀렸어? 그렇죠.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종부세는 언제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죠. 근데 이걸 뭘로 바꿨어? 12월 하반월로 바꿨죠. 그래서 틀렸다. 3번.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나한테 물어보지 마, 개인적으로. 4번.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면 250만 초과면 그 세액의 뭐를? 일부를 납부기한의 경우부터 몇 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시다. 이것도 2019년도 개정사항 물어본 거죠. 2019년도 개정사항이죠. 5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납부할 종부세 20% 상당액을 뭐로 간다?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맞죠. 예,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